Hello everyone, welcome to 영사부. This is Mr. Michael. 오늘은요, 드디어 부흥고등학교 2025년 1학년 내신 시험지를 철저하게 분석해서요, 출제 경향과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저는요, 해운대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내신, 수능, 이런 것 등을 20년 이상 가르치고 있는 강사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해운대에 있는 고등학교 내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파헤쳐 볼까요? 오케이, let's get starting! 이건 2025년도 부흥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분석 자료인데요. 시험지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시험 범위, 그리고 출처별 문항수, 그리고 유형별 문항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출제 경향, 그리고 시험 대비 자료도 있고요. 그리고 이건 1학기 기말고사 자료들이고, 이건 2학기 중간고사 내신 자료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때는 수업 시간에, 영어 수업 시간에 학교 선생님이 3명이서 가르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중학교 때보다 시험 범위가 3배 내지 4배 정도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고등학교 가면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요. 시험 범위를 그럼 살펴보면은 크게는 교과서, 부교재, 모의고사 이렇게 3종류로 시험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간혹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외지문이나 학교에서 주는 학습지 이런 데서 한두 문제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25년도에서는 여기에서 시험이 출제 안 됐어요. 자, 그럼 교과서를 한번 볼까요? 교과서는 1학기 때는 공통영어 1, 천재 강 출판사를 사용했네요. 한 2가 정도 시험 범위가 한 2가 정도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부교재는 EBS를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EBS 올림포스 독해 기본 1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2학기 때는 다시 교재가 바뀌었어요. 교재가 보면은요, 2학기 때는 부흥고등학교에서는 교과서는 공통영어 2, 시사박, YBM 박 이런 출판사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보통 2학기 때는 지금 한가 정도 이렇게 시험 범위가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부교재는 EBS 올림포스 영어 독해 9대 변별 유형으로 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중간고사는 부교재는 4 내지 6단원이 나가고요. 그리고 기말고사는 8 내지 9단원 이렇게 기말고사가 중간고사보다 시험 범위가 부교재에서 굉장히 많이 나가요. 그래서 기말고사의 시험 범위가 넓으니까 학생들이 시험 점수가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는 보통 학교 내신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보통 시험 보게 되는데요. 3월, 6월, 그리고 9월, 그리고 11월. 그런데 혹가다 이거 10월달 아니면 12월달 또 시험 보는 경우도 있어요. 맨 마지막 기말고사 때는요. 아무튼 이때 전국 모의고사를 시험 보고 그리고 시험 봤던 그 지문을 변형해서 학교 내신에 출제를 하는데요. 그 모의고사 지문에는 29번에서 40번 요약문까지죠. 이 지문들을 보통 활용하게 되는데 기말고사 이 기말고사 1학기 기말고사 때는 21번 함축 의미 추론에서 24번 제목까지 모의고사 지문을 활용했습니다. 좀 범위가 좀 넓었죠. 자, 그리고 출처별 문항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객관식에서는 24문제 내지 25문제가 출제되었는데요. 보통 부교재에서는 16 내지 17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한 66% 이상이 부교재에서 출제됐거든요. 그리고 모의고사 교과서에서는 3문제 내지 4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1학기 기말고사에서 보면은 교과서 4문제, 모의고사 4문제. 그리고 2학기 중간고사에서
역시 모의고사 4문제, 교과서 3문제 이렇게 모의고사나 그리고 교과서에서는 3문제 내지 4문제가 출제되고 있죠. 그런데 1학기 중간고사 맨 첫 시험에서는 모의고사가요 부교재와 똑같이 9문제로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객관식은 부교재에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죠. 그리고 서술행은요 5문제 내지 6문제가 서술행에서 출제되고 있는데요. 지문도 5 내지 6개의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세부적으로 보면요 3-1, 3번 서술행 3번이 3-1, 3-2 이렇게 다시 쪼개졌어요. 세부적으로는 8 내지 9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크게는요, 부교재에서 3문제 60%요, 교과서에서 지문 2개, 이렇게 2문항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학기 중간고사에서는요, 무려 부교재에서 5문제가 출제됐죠. 완전히 부교재에서 거의 출제가 다 됐네요. 자, 그리고 서술행에서는 모의고사가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객관식에서 또 모의고사가 어법 문제, 객관식 어법 문제가 또 출제되지 않거든요. 간혹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모의고사에서 어법 문제나 그리고 서술행을 출제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자, 이제 유형별 문항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유형별에서는요, 수능 독해 문제의 다양한 문제 유형들이 이렇게 지금 출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목적, 주장, 그리고 안내문, 그리고 도표 이런 수능 문제들은 학교 내신에서는 출제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어법 문제, 그리고 내용 일치 문제는 3문제 또는 4문제 정도로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어휘 문제, 순서 문제, 빈칸 문제는 그 다음으로 2문제 내지 3문제가 그 다음으로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됐거든요. 그리고 또 희한한 게 여기 보면은 순서 문제는 많이 출제되고 있는데 논리적 추론 문제인 삽입 문제는 한 문제밖에 출제되지 않았어요. 이게 조금 특이하죠. 그리고요, 지금 2학기 중간고사에서 보면은 또 내용 일치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사고를 요하는 추론 문제도 이렇게 출제되고 있다는 거, 이게 좀 특이한 거죠. 자, 그리고 서술행 문제를 한번 볼까요? 서술행 문제. 서술행 문제는 일단은 서술행은 문제 종류가 영작, 그리고 서술행의 어법, 서술행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어휘, 그리고 독해 형태의 서술행이 있어요. 그리고 영작에는 조건 영작과 배열 영작으로 이렇게 또 나눠줄 수 있고요. 그리고 독해행은 모의고사 있는 객관식 문제의 주제, 그리고 요약문, 그리고 빈칸, 그리고 지칭 추론, 그리고 함축 어미 추론, 그리고 특정 정보 이런 문제 등을 서술행으로 이렇게 독해 문제를 서술행으로 또 내었어요. 아무튼 서술행은 이런 문제들로 구성되는데요. 이런 문제들이 또 출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건 영작, 즉 핵심 문법을 기초로 한, 즉 핵심 문법이 들어있는 문장을 조건 영작으로 하는 문제가 지금 3문제 내지 4문제로 가장 많이 출제되었어요. 그 다음으로는 요약문제, 특정 정보 문제가 각각 한 2문제 정도로 그 다음으로 많이 출제됐거든요. 그 외에도 주제 문제, 함축 어미 추론 문제, 그리고 1학기 또 중간고사에서 보면은 해석 문제 등도 또 출제됐고요. 그리고 지칭 추론 문제 이런 문제도 출제됐죠. 그리고 또 서술행 형태의 어법 문제, 어휘 문제 이런 문제들도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유형별 문항수에서는 지금 객관식에서는 어법, 내용일치, 그리고 빈칸, 어휘, 그리고 순서 문제가 가장 많이 지금 출제되고 있고요. 그리고 서술형에서는 조건 영작, 그리고 요약문 또는 특정 정보 문제가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출제 경향을 한번 알아봅시다. 첫 번째, 선택지와 지문의 변형된 문장에서 어려운 단어들을 잡아 넣어서 변별력을 높이는데요. 비슷한 뜻을 가진 여러 가지 단어들 중에서 그 중에서 어려운 단어를 콕 집어 가지고 선택지 등에 잡아 넣어서 학생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오답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단어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마찬가지 선택지와 그리고 지문의 변형된 문장에서 복잡한 문장 구조를 가진 문장들을 변형해서 내가지고 학생들을 해석을 어렵게 해서 역시 오답을 이끌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객관식 문제에서는요, 수능 독해의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가지고 논리적 추론 능력과 그리고 중심 내용 파악 능력, 그리고 세부 내용 파악 능력 등을 골고루 이렇게 테스트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서술형에서는요, 핵심 문법을 중심으로 한 조건 영작과 그리고 중심 내용 파악을 꼭 해야 되는 이런 요약문 문제와 그리고 특정 정보 파악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승부수는 바로 서술형 문제와 그리고 어법 문제와 그리고 독해 고난도 문제인 빈칸과 문장 삽입 문제들이 바로 고득점의 관건이 됩니다. 바로 승부수죠.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내용과 그리고 판서했던 내용들이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학교 내신은요, 시험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변형해서 또 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선택지 그리고 서술형이 있기 때문에 단순 암기라든지 중학교처럼 벼락치기 공부로서는 도저히 성적 향상이 어렵습니다. 이 점 꼭 명심하세요. 그럼 시험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영어 1등급을 받기 위해서 시험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험 대책을 한번 알아봅시다. 자, 먼저 단어인데요. 단어는 영어 실력의 80% 이상이 단어가 차지합니다. 그래서요, 모의고사 단어, 기출 단어를 고1부터 고3까지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수능, 시중에 있는 단어책을 반복해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문장 구조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문장 구조를 어떻게 되는지 이걸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즉, 문장 구조라는 것은 이 주어가 어디 있는지, 동사가 어디인지, 목적어가 어디인지, 보어가 어디인지, 그리고 문장에서 필요 없는 수식해주는 말이 어디 있는지 이걸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한 어순도 알아야 되겠죠. 이걸 알아야만이 정확하게 해석도 가능하고 그리고 어법 문제, 그리고 서술형 문제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직독직해를 할 줄 알아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수능 독해 유형별로 스킬을 갖다가 알아야 됩니다. 수능 독해 유형별 스킬을 왜 하느냐 하면 정확하게 그리고 빠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수능 독해 유형별 스킬을 알아야 돼요. 특히 빈칸 문제, 그리고 문장 삽입 문제, 이런 고난도 문제와 그리고 어법 문제 등을 특히 많이 연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서술형에 있어서요. 서술형에 있어서 부교재에 있는 지문 중에서 문장 중에서 핵심 문법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핵심 문법을 기반으로 한 조건 영작 등을 연습하고요. 그리고 독해형 서술형 문제, 거기에는 요약문, 특정 정보, 이 문제를 중심으로 지칭, 추론, 함축, 어미 등도 지금 계속 연습해야 됩니다. 여기서 특정 정보라는 것은
자, 이 지문에 있어서 원인, 어떤 글의 지문에 있어서 어떤 현상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장점, 단점, 그리고 문제점, 그리고 필요 조건 등 이런 것 등이 특정 정보 문제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연습하고요. 그리고 또 서술형에서 어법 문제, 서술형에서 어법 문제라는 것은 틀린 부분을 바르게 올바르게 고치는 것과 그리고 이유까지도 물어봅니다. 틀린 거를 갖다가 이렇게 틀린 거를 수정하는 거. 그리고 어휘 문제는 지문에서 핵심을 파악해야 되겠죠. 핵심어. 그리고 단어의 비슷한 말, 그리고 반대말 이런 것도 정확하게 이런 것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지문에 있는 주제를 파악해 가지고 그것을 영작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거는 독해의 기본이고 서술형의 영작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주제를 영작을 하는 거를 연습해야 돼요. 그리고 내신을 서브노트 해야 된다는데 이거는 학교에서 또는 학원에서 수업에서 중요한 부분, 특히 학교 선생님이 왕입니다. 학교 선생님이.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수업 중에 했던 필기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그리고 암기해야 되겠죠. 중요한 문장들 바로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에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7번째, 출제 경향에 맞는 여러 변형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요. 또는 실전 모의고사로 약점을 파악하고 그리고 시간의 압박감을 느끼면서 실전 감각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를 연습도 해야 됩니다. 알겠죠? 다시 정리해 보면요. 단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장 구조 분석 능력, 직독, 직계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수능 독해 유형별 스킬, 그리고 조건, 영작, 그리고 요약문, 특정 정보, 지칭 추론, 함축, 어미 등의 서술형 문제, 그리고 서술형의 어법, 어휘, 그리고 주제를 영작해라. 그리고 내신 부분을 미리 학교에서 중요한 부분들 정리하고 복습하는 거, 정리하고 바로 복습, 암기해버려야 되겠죠.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로 실전 감각을 키운다는 거.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누구나 다 1등급 받을 수 있어요. 모든 전쟁과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는 최고의 병법서 손자병법에는 이런 말이 있죠. 지필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적을 알고, 즉 부원고 내신 출제 경향을 알고 나를 알면, 즉 나의 결점을, 약점을 집중 보완한다면 전쟁에서 이긴다. 즉 내신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험한 많은 학생들이 수강 후기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내신 성적 완전 레전드 찍었어요. 쉽게 재미있게 설명해주고요. 시험 출제 경향 분석이 거의 완벽했어요. 시험 성적도 완전 대박났어요. 시험에 나올 부분만 꼭꼭 집어주는 강의, 예상문제, 모의고사 덕분에 학교 내신 1등급 달성했어요. 그리고 문법이랑 영작 완전 노답이었는데 쌤 덕분에 성적 역대급으로 올랐어요. 뭐야 이거 사빈정 이게 뭐지? 자, 그리고 또 보면은 쉽게 가르쳐주고 새벽까지 만든 문제들이 시험에 다 나왔어. 영어 성적 엄청 올랐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해석 비법 595 공식으로 모든 문장들이 쉽게 해석됐어요. 17가지 유형별 독해 비법 등으로 독해 문제를 정확하게 빠르게 풀 수 있다고, 자, 이렇게들 많이 지금 수강 후기를 올려줬네요. 그리고 1등급 받은 학생도 여기에 있습니다. 축하! 여러분도 여기에 있는 학생들처럼 1등급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부은고 전문반으로 한번 노크해보세요. 여기에는 최고의 열정, 최고의 실력, 최고의 결과를 갖춘 마이크 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어 시험의 대명사 멘토 영어입니다. 오케이, 꾹꾹꾹꾹, 고포리, 고포리. Have a nice day.
바이바이.